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40대라는 나이가 참 그런 것 같아요. 밑에서는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고, 위로는 상사들 눈치 보고, 사회 초년생은 아니라서 신경 쓸 것과 책임져야 할 것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여전히 위에 눈치 봐야 할 일은 줄어들지를 않으니 회사 생활을 버틴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 같은 부록을 넘어선 직장인 여성 같은 경우에는 회사 일로만 치이는 것이 아니라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결혼이라는 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 외롭지 않게 서로 기대가며 살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이 꼭 그렇게 따뜻하고 편안한 것만은 아니니까요. 특히 여자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라는 위치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데도 애를 참 많이 써야 하고요. 아무리 요새 세상이 예전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며느리로서 시댁 식구들, 특히 시어머니 대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쉽지 않았어요. 직장인으로서 제 자리를 지키면서 결혼을 통해 새로이 주어진 역할인 아내로서 며느리로서의 노릇을 해내는 게 벅차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나마 남편과 그리고 시댁과의 사이가 원만한 편이었다면 제가 이런 생각을 좀 덜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안타깝게도 결혼 이후로 맺어진 관계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던 터라 더더욱 결혼 생활이 버겁게 느껴졌던 것도 같습니다. 사실 제 사연이 그렇게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일 겁니다. 결혼 전까지는 자기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유치한 우스갯소리로 하늘에 별도 달도 따줄 것처럼 굴어 그거 믿고 결혼했다가 결혼 후에 언제 그랬냐는 듯 싹 안면몰수 해버리는 일 말이죠. 저도 한때는 남편보다 더 제 속 잘 들여다봐 줄 사람 없다고 믿었고 연애할 때 온통 저만 보인다는 듯이 굴던 행동에 저런 사람마저 결혼해서 변한다면 정말 답이 없는 거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남편이 결혼 전에는 딱히 효자가 아니었어요. 제 마음에 들어보겠다고 한창 제 환심 사려 노력했을 때도 가족은 안중에도 없었지 특별히 유별난 효자 기미 같은 건 연애하는 내내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효자가 아니었던 게 맞았을 거예요. 결혼 전까지는 그저 저와 희희낙낙 놀러 다니는데 정신 팔려 있었던 사람이 유별나게 자기 부모를 챙기고 들었던 건 역시 결혼 이후의 일이니까요. 처음에는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저라고 뭐 대단한 효녀로 저희 친정 부모님께 효도만 하면서 산 건 아니었지만 결혼 이후로는 그런 부모님에게서 독립해 나와 새로운 가정 일구고 살면서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더 커지기도 했으니까요. 어릴 때야 그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살다가도 머리 굵어 제짝만 나 시집가게 되면 그동안 나 키워주신 부모님 노고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싶은 생각에 짠한 마음이 들곤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저도 결혼 이후로 오히려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부모님에 대한 애틋함이 더 커졌듯이 처음에는 남편 역시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결혼 전에는 어떻게든 결혼 허락 받으려고 그렇게 입안에 혀처럼 굴면서 제 친정 부모님 환심을 사려 했던 남편이 그렇게나 제 친정 부모님께 무관심해 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요새 그렇게 바빠? 이번 주말에 우리 엄마 생신이라서 가족끼리 다 같이 모이기로 했는데 설마 이번에도 빠지는 거 아니지? 그날 아버지 친구분 차 봐드리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당신 혼자 가면 안 돼? 뭐? 당신 저번에 우리 엄마 생신 때도 갑자기 거래 약속 잡혔다면서 안 왔잖아. 우리 결혼하고 나서 친정 부모님 첫 생신인데 이번에도 빠진다는 게 말이 돼? 그럼
미리 잡힌 선약이 있는데 어떡해? 그거 꼭 이번 주에 가야겠어? 그리고 내가 얘기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벌써 한 달 전에 얘기해놨는데 자기가 까먹고 약속 잡아놓고는? 아니, 내가 일부러 그랬어?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실직하셨을 때 얼마나 많이 도와주신 분인데 우리 집안에는 은인이나 다름없다고. 당신한테 당신 부모님 소중한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 분 부탁을 어떻게 함부로 미뤄? 화를 내도 제가 내야 할 판인데 자기 사정 이해해주지 않는다며 버럭 화를 내는 남편 모습이 적반하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가 먼저 나서서 우리 장인 장모님 생신이라며 양손에 선물 바리바리 들고 사위 노릇을 자처하던 남편이었어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을 때 그랬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제는 진짜 저희 집안 유일한 사위가 되었는데도 저희 부모님 대하는 태도가 돌변한 모습을 보니 의심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한 10년이나 같이 살았으면 또 모르겠는데 결혼하고 첫 결혼기념일 맞기도 전에 벌써부터 이러는 걸 보니 제 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사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태도 달라진다고 하지만 이건 정말 잡은 물고기니 밥 줄 필요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태도 아닙니까? 저도 바보가 아닌데 저 사람이 결혼했다고 저렇게 티나게 저희 친정에 하는 태도 소홀해 줄 알았더라면 애초에 결혼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애초에 처음부터 자기 내키는 대로 했다가는 저한테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이 뻔히 하니까 계산적으로 행동한 거였겠죠. 그걸 생각하니 더더욱 남편이 괘씸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일만 해도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는 주말마다 저 보러 온다고 바빠서 자기 부모님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뭐가 저렇게 자기 부모한테 애틋해졌는지 주말을 부부 둘이서 오붓하게 보내온 기억이 별로 없어요. 남편은 중고차 매장에서 판매직으로 일하고 있어서 사실 주말이 따로 없는 사람이기는 했습니다. 아무래도 차 산다는 고객분들 시간에 맞추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연애 때라고 해서 항상 주말이 비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일이 바빠도 어떻게든 제 얼굴 보겠다고 짬을 내서 오던 사람이었죠. 그 정도 정성을 들였으니까 저도 저 사람 마음이 진심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거지 결혼 후에 저한테 하듯이 했더라면 애초에 받아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났는데 제가 일 때문에 만나지 못할 때는 밀린 잠자겠다고 제 자취방에서 퍼질러 잘 줄이나 알았지. 결혼하고 난 다음처럼 주말마다 자기 부모 챙기겠다며 살뜰하게 찾아가는 일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시부모 보기에도 결혼하고 바뀐 행동이라는 게 티가 났던지 시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현식이가 장가 들고 오히려 더 어미를 자주 찾는 것 같아. 장가를 갔으면 섹시하고 오순도순 잘 지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를 때인데 일하는 며느리 봐서 그런지 챙겨주는 게 아무래도 엄마만 못해서 그런 건지. 아들 얼굴 자주 본다고 좋아서 입이 귀에 걸려놓고도 꼭 한마디씩 그걸 며느리 탓으로 돌리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주말에 같이 밀린 집안일 좀 하려고 치면 쏜살같이 제 본가로 내빼는 당신 아들 때문에 며느리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건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자기 아들만 일합니까? 저도 일하는 여자고 주말에야 겨우 좀 쉬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결혼한 이후로는 주말에는 밀리 집안일들 해결하느라 양껏 쉬어보지도 못했고요. 결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살게 해줄 것처럼 떠받들던 남편은 결혼하고 나니 게으름뱅이도 이런 게으름뱅이가 따로 없었어요. 그래도 당신은 주말이라도 있지. 나는 연락이라도 온다 치면 주말에도 뛰어나가야 하는 거 뻔히 보면서 나 그렇게 잠깐 쉬는 것도 못 봐주겠어?
저는 딱히 고정적인 휴일 없다는 핑계로 집안일은 다 저한테 떠넘겨버린 남편이었어요. 처음 몇 번은 그래, 그동안 저 사람이 바쁜 와중에도 연애할 때 나 많이 신경 써주었으니 몇 번 저러는 건 봐줄 수도 있지 하고 애써 눈 감아 주었지만 그게 생활이 되고 보니 제 눈길도 곱지 않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자기 귀찮을 만한 일 생길 것 같으면 일을 핑계로 도망 다니는 것쯤은 쉽게 눈치챌 수 있었고요. 고객 전화라면서 낮에 나갔던 사람이 다 해져서 술 냄새 풀풀 풍기고 들어오는데 일하고 들어왔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결혼하고 나서 오히려 표정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은 처음 결혼하고 1년, 아이 생기기 전이 가장 좋은 시절이라고 하던데 연애할 때와 비교하면 저는 완전히 사기당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회사 일은 회사 일대로 바쁘고 주말에는 혼자서 밀린 집안일 한다고 바쁘고 잠깐 짬날 때는 쌓인 피로 푼다고 정신없이 쓰러져 자기를 벌써 몇 달째였어요. 와중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며 자기 장인 장모 결혼 후 첫 생신까지 제껴버린 남편이었으니 아, 내가 진짜 눈이 멀었었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30 중반이 되어 알 거 다 알고 한 결혼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크나큰 착각이었어요. 사람의 속내라는 건 참 모를 일이구나 하는 생각에 허탈하다는 생각,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결혼 후에 항상 이렇게 녹초가 되어 있어 예전만큼 얼굴을 자주 보지도 못하고 가끔 보게 되어도 제 신랑도 없이 혼자 나타난 눈치를 보는 딸 자식인데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제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시는 게 더 이상한 일이었어요. 이번엔 최서방이랑 같이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계약 문제 때문에 급하게 연락받고 아침에 나갔어. 최서방도 오늘 꼭 오고 싶었는데 장모님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생신 축하드린다고 전해드리래. 아유, 그럼 바쁜 사람들 오라가라 할 거 뭐 있어. 니들 잘 살아주면 우리는 그게 제일 큰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저희 친정 엄마나 아버지나 두 눈의 딸 자식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그득 담겨 있었어요. 차마 제 자존심 건드릴까 싶어 말씀은 안 하셔도 결혼 후로 이 핑계 저 핑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며 처가에 발걸음도 하지 않는 사위가 얼마나 괘씸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마음 제 앞에서는 한 번도 티내지 않으셨던 친정 부모님이셨습니다. 두 분 앞에서 제가 면목이 없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니 남편 때문에 친정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일만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장모님 장인어른 생신 불참하게 되어 죄송한 마음을 담았다는 남편의 선물은 사실 다 제 주머니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것마저 안 하면 제가 결혼해서 받고 사는 대우를 정말 적나라하게 들킬 것 같아 도저히 제 자존심이 용납을 안 하더라고요. 속으로는 제가 결혼을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차마 부모님한테까지 그런 꼴을 보일 정도로 제 실패를 인정하기는 싫었던 모양입니다. 당신 이게 뭐야? 왜 허락도 안 받고 생활비를 30만 원이나 뽑았었었어? 어? 아니 그게 곧 우리 엄마 생신인데 옷이라도 한 벌 제대로 사 입으시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눈치를 슬쩍 보는 남편이었습니다. 눈치를 볼 수밖에요. 자기 장인장모 생신은 입 싹 닫고 넘어가 놓고 제 모친 생신 용돈을 그것도 두 부부 둘이 각출해서 돈 넣어 쓰고 있는 생활비 통장에서 저한테 허락도 없이 돈 빼갔으니 제 입장에서는 기가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달에 내가 판매 실적이 좀 떨어져서
여유가 없어서 그래. 다음 달에 내가 메꿔 놓을게. 저한테 안 들켰으면 당연히 입 싹 씻었을 거면서 뒤늦게 변명을 하는 남편 꼴을 보니 제가 가슴을 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때 확 뒤집어 엎어버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거기서 말을 얹으면 저 인간하고 저도 똑같은 인간이 될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내 부모 생신에 용돈 한 푼 드릴 생각은 안 한 남편 놈 꼴을 보면 시부모 생일이고 뭐고 저도 입 싹 닫고 넘어가 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그게 사람 도리가 아니라는 걸 모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럴수록 저는 더 며느리로서 제 할 도리 하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오기였던 것 같습니다. 갖은 핑계 만들어가며 자기 부모한테 용돈 빼돌리다가 저랑 싸운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시부모한테 남편이 용돈 드렸다고 싸운 거겠습니까? 저 그 정도로 경험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도 어지간해야죠. 제 친정 부모님한테는 생신 때도 용돈 안 챙겨드리던 놈이 시댁에서 돈으로 아쉬운 소리 할 때마다 저한테는 상의도 한마디 하지 않고 공금에 손대길 아주 우습게 하는데 화가 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자기 부모한테 하는 반만큼만 저희 부모님 신경 썼더라면 저 이렇게 빡빡하게 굴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결혼하고 크게 갈등 만들고 싶지 않았고 어떻게든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잘 지내보겠다고 눈에 거슬리는 것들 애써 외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자기 장인 장모한테는 그렇게 아까워하면서도 제 부모 챙기고 드리려고 하니 어쩌겠어요. 저라도 제 실속 챙겨야죠. 요즘에는 결혼하고 나서 한 1년 같이 살다가 혼인신고 후회하는 부부들도 많다길래 그 얘기 꺼냈다가 무슨 소리냐며 정색을 하고 결혼식 하루 전에 혼인신고까지 싹 끝내버린 남편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게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서류로 꽁꽁 묶여 있지 않았더라면 몇 번이고 갈라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놈이 처음부터 이럴 작정으로 나 코 깬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사실 그게 크게 틀린 생각 같지도 않았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저렇게 하는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겠어요? 내가 언제든 돌변한 자기 태도에 분노해 남편을 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남편이 저렇게까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생각이 거기에까지 미치게 되니 이제는 저도 마냥 져줄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일방적으로 제가 참아준다고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사람한테 왜 마냥 약자가 되어줘야 합니까? 그러다 보니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집안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못마땅한 표정에도 꾹 눌러 참고 넘어가 주던 제가 날이 갈수록 참아주지 않으니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남편도 큰 소리를 쳐대기 시작했습니다. 돈 몇 푼 가지고 사람 진짜 치사스럽게 만드네. 형편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 돈 얼마 우리가 해준다고 당장 끼니 걱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부모님 평생 고생만 하셔서 몸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없는데 그런 분들 보고 있으면 안타깝지도 않아? 당신 항상 장인 장모님이랑 우리 부모님 갈라치게 하는데 시집 와서 이 집안 식구 됐으면 당신한테도 우리 부모님이 부모인 거야. 당연히 결혼했으면 친정이 아니라 시댁이랑 시부모님한테 더 신경을 써야지. 허, 그러는 당신은 우리 엄마 아빠 부모라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됐어? 정말 양심도 없다. 남편 저 개소리를 듣고 있는데 정말이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도대체 저 인간이 뭘 믿고 저렇게 날뛰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 부모 업신여기고 자기 부모한테만 신경 쓰며 돈 갖다 퍼붓는 것도 짜증이 날 판에 이제는 저한테까지 대리효도를 시키려고 들어요? 제가 뭐가 예뻐서 그런 짓까지 해주겠습니까? 정 제가 그렇게
자기 부모님들한테 살가운 며느리 노릇하길 바랐더라면 자기가 먼저 제 부모님 서운하게 하는 일 만들면 안 되는 거였죠. 도대체 결혼하고 나서 내가 득을 본 게 있기는 한 건지, 혼자 살 때보다 너무 스트레스가 크니까 물을 수만 있다면 이 결혼 무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남편만 해도 벅찰파네. 잘난 거 하나 없는 자기 아들 뭐가 그렇게 아까운지 항상 며느리 못마땅하게 여기는 시어머니도 버겁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우리 현식이가 애가 날이 갈수록 얼굴이 말라가는 게 보고 있으면 얼마나 안쓰러운지 원. 누구네는 아들 장가 보내고 나서 얼굴이 반질반질 그렇게 좋아졌다며 자랑을 하던데 어째 내 아들은 혼자 살 때보다도 얼굴이 무엇하니? 너 직장 다닌다고 처녀 때랑 똑같이 굴면 안 되는 거야? 이제는 가정 있는 여자인데 모든 일에 1순위를 남편으로 둘 생각을 해야지. 남편 놈 결혼한 후로 태도가 어째 저렇게 뻔뻔한가 싶었더니 시어머니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어디에서 남편이 저렇게 더러운 버릇을 배워왔는지 많이 보였습니다. 누가 보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남자하고 결혼해서 극진하게 내조라도 해야 할 것처럼 말하고는 했는데 들으면서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물론 벌이가 많다고 해서 제 마누라와 장인장모 저리 우습게 여기는 게 용납되는 건 아니었지만 당장 벌이부터가 제가 더 많았어요. 거기다 저는 안정적으로 고정적인 월급 받고 있었지만 남편은 판매직이라면서 수입도 들쭉날쭉했고요. 애초에 그때 살고 있던 집도 제가 결혼 전 모은 돈에 저희 친정 부모님 도움받아 구한 제 명의 신혼집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결혼하고 나면 부모님 생활비 해드리는 것도 쉽지 않을 테니 그동안 모은 돈으로라도 보태드리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연애할 때부터 시댁 형편이 저희 친정에 비해서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라는 거 모르고 있지 않았고 저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 마음 헤아려주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핑계로 집 구하는데 뭐 하나 보탠 것도 없는 인간이 제 장인 장모 나몰라라 하고 제 부모만 저리 챙겨들 줄은 제가 미처 몰랐죠. 그 덕에 저희 엄마 아빠 딸 자식 시집갈 때 신혼집까지 도와줘 놓으시고도 저희 집에 한 번을 편히 찾아오지를 못하셨습니다. 사위라는 인간이 그렇게 당신들 불편한 티를 있는 대로 내는데 어떻게 편히 저를 보러 오실 수가 있으셨겠어요? 저 결혼 전에 직장 근처에서 자취할 때도 평일에도 저 좋아하는 반찬들 몇 번씩 가져다 냉장고 채워주시던 친정 부모님이셨어요. 특히 친정엄마랑은 그렇게 제 자취방에 놀러 오시면 함께 티타임도 가지고 저녁에 근처에 맛집에서 모녀끼리 데이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딸내미랑 보내는 시간이 저희 엄마한테 있어서는 낙이라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이후로 그런 데이트는커녕 딸 내외 사는 집에를 한번 편하게 오시지 못하셨으니 저희 친정엄마도 많이 서운하셨을 거예요. 어쩌다 저 퇴근하는 길에 잠깐 이러다 우리 엄마 얼굴 까먹지 싶어 친정에 들를 때마다 양손 무겁게 바리바리 챙겨주시는 친정엄마셨어요. 너 두릅 좋아하잖아. 저번에 보니까 최서방도 참 좋아하던데. 넉넉하게 묻혀놨으니까 가서 둘이 잘 나눠 먹어. 엄마, 이런 거 깐다고 만날 손톱 다 벗겨지면서 그냥 사 먹자니까. 그래도 이게 사 먹는 거랑 정성이 다른데 하면 또 금방 해. 시집가서 만날 송구스러운 일만 쌓여가는 딸내미 해주기에는 너무 귀한 음식들이었습니다. 하물며 그 괘씸한 사위놈 입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들이었죠. 저희 엄마 말씀하신 저 최서방이 잘 먹더란 말도 결혼 전에 변죽 좋게 저희 친정에 가서 얻어먹는 걸 보고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결혼 후로는 처가에 발걸음도 하지 않은 놈이었는데 저 반찬 챙겨주실 때마다 꼭 그런 사이놈까지 챙겨주시는
친정 부모님이셨습니다. 그게 뭐 그놈 예뻐서 그러셨던 거였겠어요? 그렇게나마 우리 딸 속 좀 썩이지 말고 잘 좀 지내달라는 애타는 부모님 마음이셨겠죠. 그런 놈에게 써주기에는 너무 귀한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연락도 하지 않고 저희 집 현관문 문고리에 반찬통만 달랑 걸어놓고 가셨을 때 제가 얼마나 죄송스러웠는지 몰라요. 엄마, 여기까지 오셨으면 들어오시지. 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가셨어? 엄마도 들를 때가 있어서 잠깐 간 거야. 떨어지면 엄마가 더 해줄 테니까 아끼지 말고 팍팍 먹어. 그렇게 애써 변명하시긴 하셨지만 대면대면하게 보는 사위 때문에 그러셨다는 걸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그 반찬통 하나하나 까보면서 제가 얼마나 숨죽여 울었는지 몰라요. 직장 다녀서 바쁘단 핑계로 이 귀한 반찬 받아먹는 것도 죄송스러울 판에 시집간 딸내미 집안 들여다보는 것도 이렇게 눈치 보게 만들게 하다니. 이를 이 지경까지 만든 데에는 제 태도도 한몫한 것 같아 더욱 속이 상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지방 출장을 가게 된 날이었어요. 모처럼 남편이 평일 연차를 받아 온종일 집에서 쉰다고 했는데 날이 갈수록 부부 사이가 나빠지고 있었으니 차라리 출장 가서 하루 종일 저 인간하고 붙어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안심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출장을 갔는데도 남편한테 출장 간다는 소리도 안 했어요. 얼마 전 또 생활비에 손대서 나몰래 제 모친 갖다 드린 것 때문에 한바탕 하고 나서 며칠간 말도 한마디 주고받지 않는 냉전 상태이기도 했고요.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놈하고 분위기 풀어보겠다고 비위 맞춰줄 생각도 더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출장 내려가서 바쁘게 일 보고 나서 간신히 거래처 사람들과 한숨 돌리고 저녁 식사를 하는 도중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엄마, 딸내미 출장은 잘 갔나 해서. 그럼 잘 있지. 근데 엄마, 밖이야? 그게 실은 너 출장 가고 최서방 저녁은 어쩌고 있나 싶어서 반찬이라도 좀 갖다 줄까 해서 너희 집에 잠깐 들렀지. 번거롭게 그러지 마시라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반찬 가져다 주시고 들어가시는 길이에요? 그런 놈 뭐가 예쁘다고. 우리 엄마가 거기까지 발걸음을 하신 게 너무 수고롭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애써 잘해주시려고 그러신 건데 괜히 엄마 마음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물으니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그게 평소 같으면 내가 너한테 연락을 해두고 문고리에 반찬 걸어두고 왔을 텐데 오늘은 네가 집에 없잖아. 그래서 반찬 오래 밖에 놔두면 상할 테니까 최서방 보고 가지고 들어가서 먹으라고 하려고 문도 두드려보고 전화도 걸어보고 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길래 그래서 집에 없는 것 같아서 도로 왔지. 분명 그날 종일 쉰다고 하루 종일 끼니는 어떡하나 혼자 중얼거리는 걸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 끼니 어쩌고 하는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설마 하니 예쁜 것 하나 없는 제 놈 반찬까지 챙겨주신 자기 장모를 집에 없는 척까지 해가며 문전박대를 했을까 싶었지만 그놈 평소 하던 태도를 생각해보니 도저히 그걸 확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무슨 정신으로 엄마와 통화를 끝마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길로 관리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저 305인데요. 제가 가스불을 깜빡하고 켜두고 온 것 같은데 남편이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안 받아서 혹시 확인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놈이 진짜 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집에 계시는데요. 가스불 잘 꺼져 있다고 하고 괜찮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는 제 손이 차게 식었습니다. 이게 인간이 맞나 싶었어요.
저 아무리 남편 놈이나 시어머니가 밉상짓 해도 그들이랑 똑같은 인간 되기 싫어서 제 하고자 할 도리는 소홀히 해본 적 없어요. 시어머니가 집까지 찾아왔는데 문전박대를 한다? 그건 제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냥 아는 지인이라도 이러지는 않겠어요. 어떻게 자기 장모 되는 사람을, 그렇다고 뭐 하나 잘못한 게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챙겨주겠다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내 부모한테 소홀하게 굴면서도 우리 엄마가 열심히 갖다 날라준 반찬은 잘도 처먹던 놈이 그건 문 열어주고 응대해주기가 귀찮다고 양손에 바리바리 반찬 싸들고 온 장모를 그대로 돌려보내요? 이런 경우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때까지 내 부모 홀대하고 귀찮아했다 하더라도 그 잠깐 문 열어줘서 장모님 감사하다, 잘 먹겠다, 그동안 해주신 반찬 잘 먹었다고 인사 말씀 건네는데 1년이 걸립니까? 한 달이 걸립니까? 고작 그 5분도 할애하기가 싫어서 그간 나이 드신 분 고생해서 짐 바리바리 들고 온 걸 그대로 도로 들고 가게 만들었어요. 이 꼴을 당하고도 제가 그놈하고 같이 살면 저희 엄마 아빠 자식 자격도 없는 거였습니다. 애초에 놈에게 남은 애정이라고는 터럭만큼도 없었지만 놈에게 이렇게까지 극렬한 분노를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순간 오로지 놈에게 우리 엄마 오늘 당한 것 그 수백 배, 수천 배 돌려줘야겠다는 복수심만이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심지어 그 집, 그게 그놈 집입니까? 저희 결혼하면서 집 사는데 보탠 거 하나 없는 놈이었습니다. 게다가 제 부모가 보태준 내 명의 집에서 얹혀 살고 있는 놈이었어요. 잘난 거 하나 없이 대리세이나 마찬가지로 들어온 놈이 아주 저나 제 장인 장모 알기를 이따위로 우습게 여기다니. 감히 제 주제에. 원래 같으면 다음날 아침 올라갈 것을 무리해서 그 어두컴컴한 밤에 집까지 올라가 세상 모르게 퍼져 잠들어 있는 놈을 보며 또 한 번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마음만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놈 귀싸대기라도 후려쳐 팬티바람으로 내 집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끝낼 수는 없었어요. 나와 내 부모님이 당한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저놈한테도 이 결혼 끝장내기 전에 매운맛은 한번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휴가 받았다며. 나 괜찮으니까 어머님하고 같이 여행 한번 다녀와. 그렇게 어머니가 모시고 가고 싶은 곳 많다고 노래 불렀잖아. 진짜? 정말 당신이랑 휴가 안 보내고 엄마랑 갔다 와도 돼? 속으로 5만 가지 생각을 다하며 한 말에 속도 없이 반기는 남편 놈이었습니다. 한동안 여자 냉전이 이어졌으니 휴가 기간에라도 어떻게 제 마음을 풀어보려고 생각이나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대수롭지 않게 시어머니와 둘이서 여행 다녀오라는 말을 하자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게 제 어미가 좋으면 나랑 결혼하지 말고 제 어미나 끼고 살 일이지. 속으로는 칼을 갈았으나 일부러 시어머니 손에 용돈까지 쥐어줘 그 둘을 여행 보내버렸어요. 우리 엄마 더 나이 드시면 이제 여행 가고 싶어도 힘들어서 다니지도 못할 텐데 당신이 양보하는 게 맞지? 일부러 놈을 안심하게 하려고 계획한 여행이었는데 잔뜩 기가 살아서 끝까지 개소리를 나불대는 남편 놈을 보니 더욱 앞으로의 일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한껏 신이 나서 떠난 후로 저는 아주 바쁜 며칠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미 모든 것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실행만을 앞두고 있었어요. 남편이라는 놈은 제 마누라도 나 몰라라 모친하고 여행을 떠난 뒤로 며칠간 연락 한 통을 걸어오질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기대할 만한 일도 아니었지만 참 끝까지 생긴 대로 산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저렇게 자기들끼리 좋아 죽는데 내가 응당 빠져주는 게 옳겠구나 싶더군요.
그리고 대망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여행에서 돌아오시기로 한 날이었어요. 여행하는 내내 전화 한 번 하지 않았던 놈에게서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 집을 팔았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네. 그들이 자기들끼리 신나게 여행 다녀온 그 며칠 사이에 남편 놈이랑 같이 살던 집의 주인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기분 좋게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집 문이 굳게 닫혀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놈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그걸 내 눈으로 직접 보았어야 하는 건데 그 꼴을 못 본 것만큼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오인 시커먼 놈이 남의 집 도어락을 계속 삐삐 쳐대고 있으니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지금 남의 집에서 무슨 짓이야? 남의 집이라니, 여기 우리 집이야? 우리 집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벌써 이사 온 지가 며칠인데? 그렇게 주거 침입으로 경찰까지 출동하고 소란이 일었던 모양입니다. 누가 봐도 집주인이 확실하니 더는 찍소리도 못하고 쫓겨난 놈이 제게 전화를 걸어서 감히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우리 집인데, 분명히 우리 집인데, 웬 놈이 자기 집이라고 빡빡 우기잖아. 우리 집? 우리 집이 어딨어? 너한테 집이 어디 있는데? 그 집은 처음부터 내 집이었는데? 뭐라고? 그럼 그 집이 네 집이야? 그 집에 네 돈 단 한 푼이라도 들어가 있어? 내 돈에 내 엄마 아빠가 보태주신 돈 넣어서 산 네 명이 집인데 거기 네 지분이 어디 있다고? 아, 아니 지금 그 소리가 왜 나와? 쥐가 소리를 질러봤자 뭐 어쩔 거예요. 제가 한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 집에 애초부터 권리 주장할 수 있는 놈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 집 제가 빼돌려 판 것도 아니고 내 명의 집 내가 내 의지로 판 건데 놈한테 제가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어차피 나한테 빌부터 기생해서 살고 있었지 남편으로서 사위로서 할 노릇 제대로 한 거 하나도 없는 놈인데 왜 저라고 상식적으로 그놈을 대해줘야 합니까? 아니 그렇다고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아? 당연히 남편이 나랑 상의를 해야지. 지가 진짜 내 남편 맞아? 내 집에 얹혀 살면서 내 엄마가 반찬 가져다 주러 오셨는데 문도 안 열어주는 놈을, 그런 놈을 뭘 보고 남편이라고 해? 네가 왜 내 남편이야? 아니 그건 나 그때 집에 없었어. 이게 어디에서 씨알도 안 먹힐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날 내가 경비 아저씨 연락해서 문까지 따서 확인해봤구만. 그건 놈이 그제야 아차 싶었는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뒤늦게나마 놈이 제 잘못 깨닫고 용서를 빌 거란 기대조차 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날 놈 집 앞에 있었던 거 뻔히 아는데도 저렇게 뻔뻔하게 끝까지 거짓말을 하려 들더군요. 놈 저런 야비한 성정을 알고 있으니 일부러 사람까지 올려보내 확실하게 확인을 했던 것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 우리 엄마랑 여행까지 갔다 오라고 했잖아. 당신도 마음 다 풀려서 그랬던 거 아니었어? 너 같으면 네 엄마한테 내가 그따위로 굴면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겠어? 아마 네 놈이었으면 더 난리를 치고도 남았을 거면서.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놈 때문에 내 엄마 그런 대접받는 걸 그냥 넘어가줘? 니까짓 게 뭐라고? 그동안 억누르고 또 억눌렀던 화를 터뜨리고만 저였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참고 또 참아왔던 분노였어요. 당황해서 소리를 지르던 놈이 이제는 거의 울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팔 수가 있어?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떡하라고? 나는 대체 어디로 가라고? 애초에 네 집도 아닌데 그걸 왜 나한테 따져? 그렇게 억울하면 너도 네 집 사지 그랬어. 그렇게 설치더니 꼴 좋다. 남의 집 얹혀 사는 주제에 집주인 엄마를 그렇게 홀대했으면 쫓겨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어?
내가 너 같은 새끼 때문에 지금까지 낭비한 시간을 생각하면 너 머리털 몽창 다 뽑아놔도 분이 안 풀려. 너 같은 놈이랑 더는 살 생각 없어서 그 집도 팔아치운 거니까 더는 내 인생에서 빈대붙을 꿈도 꾸지 마.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이혼 통보가 있을까요? 저도 더는 그 집에 미련 없었습니다. 놈과 같이 살던 집이라니 저와는 지우고만 싶은 기억일 뿐이었어요. 그동안 회의에 가득 차 있던 결혼 생활이 저희 엄마 놈 때문에 헛걸음하신 그날 곧장 이혼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제가 그 늦은 밤 집까지 도로 올라간 것도 그 이유였어요. 올라가면서 부동산에 연락을 해 당장 제 명의 그 집부터 매물로 내놓고 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 집 팔리기만을 기다렸어요. 놈 몰래 집을 사겠다던 사람과 계약까지 끝마친 후에 새로운 집주인이 이사 들어오기로 한 날짜에 맞춰서 일부러 남편놈과 시어머니 여행을 보낸 거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지들끼리 신이 나 낄낄대며 좋은 시간 보냈으니 그 값은 치러야 하지 않겠어요? 하루아침에 집까지 잃어버린 놈이 갈 데도 없으니 제 본가로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여행 잘하고 와서 서로 각자 집에 갔는데 한밤중에 아들놈이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집으로 쳐들어왔으니 시어머니도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어차피 놈 갈 곳이라고는 궁상맞은 제 본가밖에 또 있겠습니까? 타이밍 좋게 이혼 서류까지 도착하니 아주 활용정점이었겠죠. 정신 차릴 틈도 없이 휘몰아치는 사건에 놈과 시어머니 역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을 겁니다. 뒤늦게 집두절도 없이 저한테서 비참하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남편놈과 그 어미였어요. 이제 와서 상황 파악해봤자 제 선에서 모두 정리가 끝난 일이었으니 저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고 펑펑 우는 놈이었지만 제 집도 아닌데 무슨 사유로 저한테 항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든 이 사태 수습해보겠다고 남편놈이 제 모친까지 끌고 찾아와서는 제게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아무리 서운한 게 있어도 그렇지.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혼 통보를 하는 게 어디 있어. 그것도 엄마랑 여행까지 갔다 오라고 해놓고 이건 뒤통수 치는 거나 마찬가지지. 여보, 꼭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굴어야겠어? 이러지 마, 여보. 뒤통수? 뒤통수는 내가 맞은 게 뒤통수야. 너 그렇게 나랑 결혼하자마자 안면 몰수하고 나나 우리 엄마 아빠 우습게 여길 줄 알았으면 내가 니까진 놈하고 미쳤다고 결혼했겠어? 너 볼 거 뭐 있다고? 아무것도 아닌 놈, 나보다 돈 못 버는 놈, 그저 나나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게 그거 하나 보고 결혼했더니 뭐? 네 부모가 내 부모라고? 이 양심도 없는 놈아. 그게 네 놈이 할 소리야? 내 부모 찾아왔다고 문도 안 따주는 너같이 싸가지 없는 놈이 어디에서 감히 입을 함부로 놀리고 있어? 아이고 어미야. 얘가 오죽이나 제 어미가 안타까웠으면 그런 소리를 다 했겠어. 그동안 네가 서운한 게 많았겠지만 부부 인연이 그렇게 쉽게 끊어질 일이 아니지 않니? 입 다물어요. 내가 보기엔 당신도 똑같아. 저 인간이 뭘 믿고 저렇게 뻔뻔하게 굴었겠어? 당신 하는 거 그대로 배우고 저 인간이 저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아들놈 그렇게 며느리한테 아깝다고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그 아까운 아들 도로 돌려주겠다잖아. 아이고 어미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그래요. 자식 잘못 키웠으니 잘못 키운 자식 도로 걷어 가시라고.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당신 아니면 갈 데가 어디 있다고. 내가 다시는 당신 서운하게 안 할게. 다시는 장인 장모님한테 함부로 구는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이게 아직도 사람을 우습게 보고. 내가 네 놈을 몰라? 야, 너한테 네 부모가 그렇게 귀한 만큼 나한테도 내 부모님 귀해. 너만 네 부모 귀한 줄 알아? 그런데 감히 내 부모 문도 안 열어주고 문전박대한 놈을, 내 집에 얹혀 살면서 내 부모를 그렇게 업신여긴 놈을
제 주제도 모르는 너 같은 놈을 내가 언제까지 봐줄 줄 알았어? 내가 너같이 은혜도 모르는 놈을 평생 끼고 살 줄 알았어? 도대체 무슨 자신감이야?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감히 이따위 웃기지도 않는 짓을 해?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여보. 시끄러워. 듣기 싫어. 너 니네 엄마 좋아 죽잖아. 그렇게 좋아 죽겠는데 네 엄마한테 이제 같이 살라는데 왜 찔찔 짜고 있어? 꼴사납게. 그렇게 좋아 죽겠는 네 엄마 치마폭이나 쌓여서 실컷 궁상 떨면서 살아. 여보, 여보. 어미야, 어미야. 참나. 나한테 버림받고 저렇게 눈물 콧물 창피한 줄도 모르고 찔찔 짜면서 흉한 꼴 다 보일 것 같으면 진작 저한테 잘했어야죠. 사람 정이란 정은 있는 대로 다 털리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제까지 것들 눈물 짠다고 제 마음을 단 1g이라도 흔들릴 수 있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다니 자기들이 뭐라고요? 정말 끝까지 웃기지도 않는 모자였습니다. 그냥 저것들 한 것처럼 문도 열어주지 않고 문전박대 해줄 수 있는 일이었겠지만 굳이 저것들 마지막으로 면상 보고 저리 싸잡아 모욕이란 모욕은 있는 대로 다 퍼부어준 것도 마지막까지 단 한 톨의 미련도 남김없이 저것들 제 인생에서 깨끗하게 몰아내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저 정도 싹수 없는 것들은 참교육을 당해도 언젠가는 제대로 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것들하고 인연 맺은 이후로 당한 것 적지 않으니 그 정도 할 수 있는 자격은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바닥까지 보고 나니 제 속이 좀 후련해지기도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혼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런 놈하고 더 길게 오래 살면서 애까지 생겨서 자식까지 고생시키느니 일찌감치 갈라서기를 정말 잘했다고 지금도 한 점의 후회 없이 최선의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혼 사연은 제 쪽에서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한 이혼도 아닌데 괜히 뒤에서 근거 없는 소리 나와서 스트레스 받느니 그냥 시원하게 이혼 사유 까기로 했습니다. 제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지인들 중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니 싸가지 없이 반찬 가져다 나른 장모한테 문도 안 열어준 싹수 없는 놈에 대한 뒷소문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감히 어른을 그따위로 대했는데 그놈도 그 정도 욕은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혼하고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놈한테 여자 생겼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네요. 하긴 엄한 집 귀한 딸 팔자 망치느니 그 편이 사회적으로도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는 놈인 거 뻔히 알고도 그런 놈 만나는 여자라면 뭐 그러고 살아야지 별 수 있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들께 속 시원히 털어놓고 나니 후련하네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